여러분, 안녕하세요. 웰인사이트입니다. 이제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네, 그동안 미루고 싶었던 그것이 네, 왔습니다. 신병원의 환자 경험 평가 세부 시행 계획이고요. 지금 병원마다 어떤 병원들이 인증평가 준비하느라 참 고생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구독자 수가 계속 늘어서 제 마음의 부담이 네, 너무 돼서 또 여기에 앉았습니다. 네, 지금부터 신병원 환자 경험 평가 세부 계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혹시나 이 계획을 가지고, 계획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걸 펼쳐놓고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웰인 사이트는요, 리서치를 통해서 환자 경험 평가 리서치를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데이터 분석해서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교육에 녹여서 네, 교육으로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환자 중심을 선택한 병원들이 어렵지 않게 그 길을 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는 웰인 사이트의 대표고요. 현재 병원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간호학과의 교수로 있습니다. 한 14년을 병동과 시스 담당자로 일을 하다가 이제 나와서 또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네, 병원에 한번 발들이면 계속 오게 된다더니 네, 계속 가고 있습니다. 불러주시니 네, 감사하죠. 더불어서 네, 저는요, 이 간호학을 네, 기반으로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네, 이렇게 해서 갔는데, 막연하게 간 거 맞아요. 네. 이 심리학이요. 이렇게 통계에 강한 학과인지 몰랐습니다. 네, 가서요. 사람이 용감한 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몰라서 용감한 거랑, 두 번째는 그걸 알지만, 힘든 걸 알지만, 네, 그렇지만 그 일이 굉장히 가치 있어서 내가 그것을 내가 해나가는 거, 네, 꾸준히 하는 거, 네, 그 길에 내가 서 있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네, 용감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자였어요. 네, 몰라서 용감했어요. 네, 하면서 네, 감사하죠. 그때는 많이 부딪히면서 힘들었는데, 네, 통계에 너무 힘들었는데, 나와서 그걸 쓰고 있으니까요. 네, 이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평가의 개요입니다. 먼저 3차 평가 결과에 비해서 참여 횟수별 종합 점수 편차가 확인된다. 당연한 얘기죠. 네. 당연히 상급 종합병원에 편차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종합병원의 편차는 굉장히 클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얼마나 그걸 오랫동안 관리해 왔냐. 네, 지표 관리를 계속 하게 되면요. 내 눈으로 점수를 계속 보게 돼요. 지표를 관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영진이에요. 경영진의 투자가요, 결국 CS예요. 네. 우리 병원 CS 해야 된다 하는데, 교육도 진행이 안 되고요. 네, 이런 것들 개선 활동하려면 다 돈이잖아요. 이런 거 안 된다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종합병원에는 이 편차가 굉장히 큰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방법으로 도입이 되죠. 모바일 평가. 우리 이것은 다 이미 예상을 했었죠. 네, 지난번에 얘기 드렸고, 지금까지는 전화 리서치를 진행했고, 앞으로는 모바일 리서치를 진행을 하는데, 모바일 리서치를 진행하면 우리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점수의 차이가 약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점수 차이가 거의 없게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네, 거기에 우리의 개선 활동에 대한 노력, 네, 이게 변수로 들어갈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변수로 걸러내지는 않을 거예요. 네, 공변수로. 네, 그러니까 결국은 네, 모바일 조사나 전화 리서치나 거의 점수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난번에 2021년에 가장 잘한 점수가 90점대였죠. 네, 이번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네, 이렇게 병원들이 많이 진행하면서 모바일 90은 본 적이 없어요. 네,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평가의 대상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본인이 입원하고 1일 이상 입원하고 난 후의 경험을 답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린다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조사 시점이 퇴원 이후 8주 이내인 환자. 네, 이거를 이후라는 글자를 여러분 동그라미 하세요. 네, 제가 학생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는데 동그라미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헷갈리는 게 네, 이 시점이에요. 이후. 네, 8월 예를 들면 그럼 이후면 8월 1일부터잖아요. 근데 8월 1일에 진행될지 8월 중순에 진행될지 몰라도 일단은 8월 이후로부터 진행이 돼요. 그런데 어떤 병원에는 뭐 6월부터 진행된다, 7월부터 진행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니 그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명쾌하게 일단 얘기를 드릴게요. 8월 1일 날 환자가 퇴원했어요. 근데 이 환자는요, 8월 1일 날 퇴원하면
적어도 7월 31일에는 적어도 입원 환자잖아요. 다시 말해서 7월에서 8월에 걸쳐서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의 재원 시간을 생각을 하면 우리 병원은 2주다, 우리 병원 한 달이라면 우리가 7월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는 얘기는 환자의 경험이 퇴원 시점이 8월이라서 그렇지 그 환자는 7월부터 이미 우리 병원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녹아들기 때문에 우리의 준비는 7월이면 거의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병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또 어떤 병원 6월부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8주면 2달이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은요. 모바일 조사의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8월 1일 날 퇴원하신 환자분은 8월 1일부터 10월 30일 그 2달 사이에 문자로 링크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죠. 모바일 평가의 특징이에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을 하고, 기관별 표본수도요, 종합병원 같으면 보통 100이나 150이 될 거고요. 이제 대학병원 같으면 200이나 300이 되겠죠. 표본 추체 방법은 랜덤 샘플링 당연한 얘기고요. 이전에는 2021년에는 369개소가 진행했는데, 지금은 371개소가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평가 도구는 이전과 똑같고요. 밑에 개인 특성은 점수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평가 방법이 우리한테 중요하죠. 심평원에서요, A부터 Z까지 이 환자에 대해서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이러면 이 연락처를 받아서 전문 조사업체로, 리서치 업체로 보내는데, 예전에는 이랬어요. 이 A부터 Z까지 보낼 때, 우리가 조금 걸러낼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 환자는요,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돼요. 와상 환자예요, 중환자예요, 보호자 연락처예요. 이런 걸로 인해서 그 환자가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나중에 심평원에서 발표가 있고 나서 좀 봐야 되겠지만 현재 제가 예측컨대 지금은 예전에는 전화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런 상황들.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는 모바일 조사 내가 안 하면 되잖아요. 보냈지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전화번호 주세요 이랬을 때 이걸 그냥 다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넣고 이런 것들이 없지 않을까라는 좀 추측을 해봅니다. 척도는요, 4점, 2점, 11점 똑같고요. 평가의 결과는 우리원 홈페이지, 심평원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를 7월에 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 우리한테 중요하죠. 4월부터 6월까지 공개 및 설명을 개최를 했는데 4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공개를 했죠. 그다음에 좀 얘기 들은 바로는 한 6월 둘째 주에는 설명회 개최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웹 설문조사 실시 완료는 12월 되면 이제 완료가 되고 내년 7월에 결과가 공개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하니까 심평원인 줄 알고, 심평원은 아니에요, 저는. 심평원의 결과를 좀 분석하고 여러분께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별표 5만 개예요.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9페이지에 보면 이게 문항이 쭉 나와 있죠. 그 문항 밑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바일 웹 조사 화면 설계에 척도 구성 및 배열 등이 달라질 수 있음. 이 말은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항상 그랬다가 제일 아래쪽에 있잖아요. 근데 모바일 설계로 인해서 모바일 화면 설계할 때는 이게 가장 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그 말이 맞아요. 원래는 우리가 전화 리서치를 진행하면 최신성 경향이 적용받거든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가장 기억에 잘 남죠. 그래서 항상 그랬다가 맨 끝에 가는 게 맞는데, 모바일 리서치는 그렇지 않아요. 모바일은요, 가장 가독성이, 첫 번째 게 가독성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맨 앞에 항상 그랬다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근데 제가 예측키로는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을 걸로 좀 예측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하던 그 순서대로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2021년과 2023년의 평가를 같은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들이 진행하고, 전화조사, 모바일 조사를 전후 평가, 이미 하는 것으로 제가 보니까 보여지는데 여기에 다른 변수를 추가, 예를 들면 척도에 이 척도의 순서가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변수거든요.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넣지 않는 게 좋잖아요. 우리 보통 논문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연구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네, 그런 것들을 배제할 수 있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배제하는 게 좋은데, 네, 그래서 아마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예측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요, 지금 지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을 생각을 하셨는 분이 계시다면,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바로 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모바일 조사 돌리세요. 그리고 평가 분석을 해요. 네, 그 다음에 보통 여러분들이 좀 실수라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가장 점수가 낮은 것부터 해야 되겠다. 이러면 딱 두 가지 나와요. 네, 의사와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 불만 제기 용이성. 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네, 이거 아무리 해도요, 네, 잘 올라가지 않아요. 네, 다시 말해서 네, 여기에 집중 너무 해버리면요, 다른 거 빠르게 올릴 수 있고 점수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우선순위를요, 여러분들이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을 우선순위를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개선할 수 있고 노력이 좀 덜 드는 네, 이런 게 가장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좋은 네, 이런 것들, 예를 들면 13번 문항들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개선 활동을 시작하시기를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이러면 제가 전화를 못 받을 때가 많아 일을 하고 있어서 낮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조금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